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 경주인 부산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우가 쏟아진다면 부산 경주 더 어렵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다행스럽게 폭우가 끝인 상황에서 경주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리대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급자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습니다. 강급자들이 재기량만 발휘 나간다면야 무난하게 안정감 있게 우승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부산 분위기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호수급 1경주입니다. 강급자 최병일이 과연 시속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윤현주를 상대로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병일도 분명 저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진 상황에서 아무래도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최병일에게 도움 줄 만한 파업 선수가 없기 때문에 최병일보다는 아무래도 비파업의 중심으로 나서고 있는 이번 윤현준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양주에서 김포로 훈련지 변경하면서 시속감이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는 윤현준 몸싸움이 약하다는 점이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고재준이나 이인우 활약이 나간다면 최병일은 견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란 점, 전 윤현준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호수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신동현하고 김준일 아무래도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들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김준일과 신동현 동기생이기 때문에 타협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업과 비파업으로 좀 나눠진 상황이라는 점, 배수철의 선행을 신동현이 좀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김준일보다는 신동현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박빙의 승부인 만큼 김준일의 선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호수급 3경주입니다. 조병철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특선에서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에게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에게 밀리다 보니까 힘든 경주를 펼쳐 나갔었던 것 같은데 타점 잡고 때리면 11초 때 초반까지 끌어낼 수 있는 조봉철이라는 점에서 박성호와 전략적인 연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현이를 활용해 나갈 것 같은데 지켜주면 송현이, 넘어서면 박성호, 아무래도 조봉철과 박성호 쪽에 쉽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 호수급 4경주입니다. 오기호가 월등한 것 같습니다. 특선에서도 자력 승부 펼쳐 나갔었던 오기호 강급됐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긴 합니다만 편성면에서 오기호가 월등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파업에 썼던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기호가 과연 비파업인 김원호와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김원호가 최근 들어서 고전했기 때문에 오기호에게도 부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과거 팀 선배였었던 홍석환과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양분해서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경주하고 6경주는 자세하게 본론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 호수급 1경주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호수급 1경주입니다. 최병일이 강급 후 첫 출전하고 있습니다.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최병일도 저력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고재준하고는 14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연합 가능하죠. 넓게 본다면 여민하고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협공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우수도 파업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나눠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병일은 파업을 했습니다. 근데 파업에서 어떤 선수가 이준하고 이길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선수들은 전부 다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이라는 점 4대3으로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최병일에게 도움 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최병일보다는 좀 비파업의 중심으로 나서고 있는 이번 윤현준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전 회차 왕중안정전 첫날 몸싸움 밀려나면서 결승 준결까지 못했었던 윤현준, 하지만 연이틀 빠른 희속감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시속이면 최병일이 편안하게 마크해 나간다 하더라도 직선 추입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윤현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 고재준 있고 이인우가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들만 활약해 나가면서 윤현준이 반바퀴 젖힌다면 최병일의 직선에서 추입 나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두 선수 전략적 연합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2번하고 6번 쪽에 2번하고 6번, 2번과 6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 하시되 언제든지 최병일이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복승을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6번입니다. 2번하고 6번, 2번과 6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2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인우를 좀 의식할 것 같아요. 문제는 이인우가 선발에서 우수로 처음 올라와서 첫 출전 경주를 아는 점에서 과연 윤현준이 이인우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세종팀 선수들 김영수 훈련하면서 시속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이인우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인우가
잡아 돌리고 윤현준이 몰고 가게 된다면 최병일이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5번의 전략적인 연합도 2번하고 5번의 전략적인 연합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6번 쪽에 우선하실 때 2번, 5번을 차선으로 2번, 6번 쪽에 먼저 우선하실 때 2번, 5번을 차선으로 2번, 5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최병일이 2번을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정면 대결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창원대 선배입니다. 발주대 위치가 괜찮은 여민호, 최병일 오면 자리 양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뭐 최병일도 여민호도 본인 코가 석자입니다. 그 점 때문에 최병일 오면 호미급 마켓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 6번하고 1번, 6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현준이 아무래도 이인우를 민정하지 못해요. 고재준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검증된 선수라는 점에서 윤현준이 고재준을 믿는 경준전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없죠. 그렇게 된다면 이인우가 최병일 앞에서 때립니다. 최병일 몰고 가서 살짝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첫 경기에서 화끈하게 힘을 써서 머리치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6번과 1번 정도는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2번하고 6번 쪽에 2번하고 6번 쪽에 우선하시되 2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최병일의 선전 펼쳐나간다면 1번 6.1경주권 6.5경주권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수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신동현하고 김준일의 전략적인 연합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수에서 내려온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들 23기 동기생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견준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두 선수, 과연 김준일 머리냐 신동현 머리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신동현이 신동현은 팝 철회했었던 선수죠. 고종인과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청주하고 수성이죠. 전략적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선수들은 대부분 또 파업을 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번 편성 신동현과 김준일 맞대결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력만 놓고 본다면 신동현이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배수철이 김준일과 연합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신동현이 힘 한번 못 써보고 고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득점면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고종이나 앞장 세운다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적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4번, 1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배수철 활용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간다면야 뭐 1번과 5번의 전략적인 연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4번하고 5번입니다. 1번하고 4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전략적인 연합이라고 한다면야 뭐 싸워서 좋을 일 없기 때문에 뭐 배수철이 힘을 쓰고 신동현이 몰고 가고 김준일이 따라 들어가게 된다면 1사와 2로 안에서 해답 나올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신동현하고 고종인만 파업을 안 했었던 선수들이고 나머지 선수들 대부분 파업을 했어요. 그 점 때문에 배수철의 선행을 김준일이 몰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신동현이 고전하게 된다면 4번이 배수철 활에 나가면서 취입해 나가는 4번과 5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에요. 4번과 5번의 전략적인 연합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준수가 파업의 집행부였었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준일의 뒤를 조준수가 물고 가게 된다면 4번하고 6번 정도는 4번하고 5번 동반 입상이라든지 4번하고 6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란 점에서 4와 4, 6경주권 4, 5와 4, 6 경주권 함께 공략해 보자는 점, 4, 5와 4, 6 경주권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신동현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1사가 특성급 강급자들 저력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1사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1호 경주권 차선으로 함께 공략해 보자는 점, 4, 6하고 4, 5 신동현 빠졌을 때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수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조봉철이 특선에서 강급됐습니다. 아무래도 특선급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에게 견제당하다 보니까 조봉철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든 모습을 보여줬어요. 때려도 저치기 당하다 보니까 죽었던 조봉철 우수로 강급됐습니다. 아쉬움을 남겼죠. 하지만 시속감적인 면에서는 녹슬지 않았습니다. 11초 때 초중반까지 끌어낼 수 있는 조봉철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조봉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근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박성호와 전략적인 연합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법적 궁합도 상당히 좋아요. 그 점 때문에 5번이 힘을 쓰고 박성호가 몰고 와서 후미권 따라 나서는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2번 동반 입상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14기 동기생의 송현희의 선행을 5번이 몰고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구동훈하고 김종현 외에는 전부 다 파업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파업의 중심 조봉철인 것 같아요. 5번,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5번, 4번을 5번 7번이죠. 5번, 7번 송현희가 힘을 쓰고 조봉철이 본인이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직선에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5번과 7번 정도는 송현희도 선행감이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5번과 7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5번,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5, 7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쉽게 간다면 5번, 2번 7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한데 이만직이 후미권 공략해 나가게 된다면 5번, 2번, 6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편성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조봉철이 우수에 오랜만에 출전입니다. 타이밍 재다가 오히려 송현희의 기습을 구동훈이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을 펼쳐나가게 된다면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조봉철이 박성호 챙겨 나가려고 한다면 이만직은 송현희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7번과 6번 정도는 이번 편성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7번하고 1번이라든지 7번하고 6번 정도는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아무래도 조봉철이 강축인 것 같아요. 제기량만 빠르게 나간다면 기다리지만 않는다면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이란 점 차선까지 생각한다면 송현희 버티기 동기생이죠. 함께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수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오기호가 아쉽게 우수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저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시속감 갖춘 선수예요. 오기호의 강공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오기호가 입장에서는 파업하지 않았었던 김원호와 협공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대부분의 선수가 파업을 했었던 파업파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오기호가 과연 인근 지역 선배인 김원호를 적극적으로 챙겨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그야말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김원호이긴 합니다. 하지만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오히려 오기호가 김원호 달고 때리는 작전 펼쳐나가게 된다면 7번과 5번 파업하지 않았었던 수들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에서 7번과 5번 한번 공략해보자. 7번하고 5번 파업하지 않았었던 두 선수의 전략적 연합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홍석환이 비록 훈련지를 변경했습니다. 유성에서 인천으로 훈련지를 변경했는데 한때 오기호의 팀 선배였어요. 홍석환 저력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기호가 오히려 김원호 활약에 나가면서 홍석환을 뒤다 붙이게 된다면 7번과 1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7번과 1번 쪽으로 배당판이 집중력을 뚫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오기호가 파업했었던 홍석환 노거 쪽으로 챙겨 나갈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파업 선수들이 4명이다 보니까 오기호가 자리 선정에서 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7번과 5번 쪽에 좀 더 우선하시되 7위를 함께 공략해보자. 7위를 함께 공략해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이변 가능성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오기호가 자력 능력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선수들이 오기호를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하동성이 때리고 홍석환이 몰고 가게 된다면 직선 추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최승우가 물고 가면서 오기호 견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파업 선수들, 노조 선수들 1-3과 1-6경주권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 가능성보다는 오기호 인정하고 5번이냐 1번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아무래도 전 5번 쪽에 좀 더 배당이 좋은 5번 쪽에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수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진영이 아쉽게 강급이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시속감적인 면에서 월등한 것 같습니다. 편성 면에서도 여유가 있어요. 박진영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주인호하고 김범준, 최민호가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입니다.
김종혁하고 김병선, 박진영, 최원재는 파업을 했었던 선수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박진영 입장에서는 학교 선배입니다. 발주대 위치가 좋은 김종혁을 확실하게 챙겨주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마크되면 김종혁도 충분히 따라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5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5번과 3번 동반 입장 쪽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진영이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무리하게 힘을 쓰기보다는 4번 김병선의 선행을 활약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물론 김병선도 편성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내선 잡으면 충분히 버텨낼 수는 있어요. 5번과 4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쉽게 간다면 5번과 3번 깔끔하게 한방 승부로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과 3번 쪽 우선 하시되 5번하고 4번 차선으로 5번하고 4번 차선 기대해 보자. 5번하고 4번 차선으로 한번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칫 이번 편성 김범준이 죽수고 있긴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제대로 된 저치기 타이밍, 김병선을 박진영이 믿고 박진영의 뒷자리를 김종렬이 믿었는데 오히려 김범준이 제대로 된 저치기 타임이 잡아나가게 된다면 김범준의 머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2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1번, 2번하고 5번 정도는 공략해 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2라고 2호입니다. 김범준이 제대로 된 저치기 타임 잡아나간다면 머리 가능성이 있어요. 2라고 2호는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5번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과의 동반 입장 깔끔한 한방 승부로도 한번 차선까지 생각한다면 4번 버티기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권혁진도 아쉬움을 남겼어요. 인터뷰에서 보니까 실격 처리 당하면서 아쉽게 강급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권혁진, 직선에서 취입발도 상당히 좋은 선수라는 점에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권혁진도 파업을 철회했었죠. 노태경, 공태민, 여기에 장인석이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이재일하고 정희성, 김지광이 파파 선수들이라는 점 4대3으로 싸우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승부거래 상당히 짧은 권혁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2번 노태경의 선행 활약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노태경도 타이밍 잡을 때와 잡지 못할 때 시속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긴 합니다만 타이밍을 잡은다면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권혁진도 무리하게 노태경이 넘어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과 2번에 전략적 연합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노태경이 끝까지 버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지광의 몸 상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권혁진도 김지광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과 7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3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7번입니다. 3번은 7번의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우선 하신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 견제에 나가기 위해서 노태경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7번과 2번 정도는 7번과 2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7, 2하고 3, 2하고 3, 7 두 차권 3번과 7번 쪽에 3번하고 7번 쪽에 우선에 받아할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권혁진이 아무래도 취입형이다 보니까 노태경만 믿다가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장인석의 기습을 김지광이 끊어 먹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7번과 5번의 전략적 연합 가능할 것 같고, 공태욱이 7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동갑내기 친구예요. 90년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1월생이다 보니까 학교를 일찍 들어가면서 90년이라는 점에서 7번하고 5번이라든지 7번하고 1번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7, 5하고 7일은 좀 권혁진하고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아무래도 권혁진이 이런 편성은 셉니다. 파워 비파업을 떠나서 실력과 기량이에요. 3번과 7번 동반 입장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지켜준다면야 3번과 2번 정도는 가능한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교차 경주 부산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 한 채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시게 된다면 좋은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이버 플레이 스토어에서 케어레싱 경륜왕 검색 후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컴퓨터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가 있고요. 경륜왕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